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멘토 안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아모레 G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라고도 하죠. 지금 상장명은 지금 아모레 G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름에서와 같이 아모레 퍼시픽 그룹사의 그 지주사의 성격을 갖다 보니, 그 중에서 파이가 큰 아모레 퍼시픽의 성장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어서, 이 주요 사업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지금의 좋은 흐름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이 주가 변동성에 대한 고찰까지 한번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5월 9일 장중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스크린샷이라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멈춰 있는데, 일단 당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정도에서 이 위아래 변동성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3월 초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고 거의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달 만에 거의 이 30% 가까운 이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날짜로 해서 만약에 이 5일선 위에서 주가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 있는 이 그룹인 건 아는데 어떠한 사업을 한지 간단하게 스크리닝을 해보자면, 이 당사 아모레 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서 이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 사업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수익은 배당금 수익이나 로열티 수익 등이 있고, 이 지주사인 당사의 국내 자회사는 대표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그리고 에뛰드, 아모스 프로페셔널, 이건 이제 헤어 관련된 제품이고요. 에스쁘아, 그리고 오설록,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오설록 농장, 그리고 퍼시픽 테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오설록 여러분 뭐 제주도 가시면 꼭 들르시는 곳 중에 하나이실 텐데, 오설록도 아모레 그룹이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모레 퍼시픽이 이 아모레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명에서도 보였다시피 아모레 G를 보기 위해선 아모레 퍼시픽을 보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거의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데, 네, 지금 이게 오늘 날짜 아모레 G의 아모레 그룹의 차트고, 이게 아모레 차트입니다. 다시 한번 아모레 그룹,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그룹, 아모레 퍼시픽. 네. 네, 사명만큼이나 주가도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 아모레 그룹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그룹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좋은 주가 흐름은 이 아모레 퍼시픽에 워낙 좋은 실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무려 12개 증권사에서 이 당사의 목표가를 일제히 올려서 이 아모레 퍼시픽은 지금 52주 신고가에 해당하는 이 주가 레벨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최근 2, 3일 정도는 조금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 5월 9일 영상을 전달해 드리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퍼시픽 그룹도 지금 장중에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1분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아모레 퍼시픽의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보합 수준이죠. 다만 영업이익이 11.9%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60억인데 실제로 나온 이 실적이 726억이니까 거의 어닝에 비해서 30% 서프라이즈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의 이익 기여 증가와 이 코스알엑스 실적의 눈높이 상향 등으로 업종 내 대형사 최선호주의 의견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모레 퍼시픽이 코스알엑스를 M&A를 통해서 거의 1조 가까운 돈을 주고 인수를 했죠. 이 코스알엑스는
그 화장품 선진 시장인 뭐 유럽,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알엑스를 인수함으로써 수출 다변화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다는 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중국 경기 관련해서 굉장히 주가도 많이 움직였고 실적도 이 중국의 소비에 조금 따라갔는데 이 코스알엑스를 하나 잘 인수하는 덕분에 이 수출 판매 채널의 리밸런싱이 확실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목표 주가 자체를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는 등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그룹, 아모레G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매 채널의 다변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기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중국의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재고 수준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낮아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뭐다? 이 중국의 이 소비의 수에도 이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받을 수 있다. 이 중국향 매출 비중도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이 중국향 매출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상반기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와 이 로컬 총판 브랜드사의 재고 확보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 24년 실적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냈냐? 네, 제가 뭐 계속 보여드리는 자료가 조금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실 텐데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매출 죄송합니다. 4조 5천억 원을 지금 컨센으로 냈는데 이거는 23년도 4조에 비해서 거의 10% 이상 성장을 한 거고 영업이익 단에서는 지금 23년도 1,500억이었는데 24년도는 4,350억. 이게 보면 거의 영업이익은 300% 증가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스알엑스가 워낙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 자회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24년도 4조 5천억은 과거로 데이터를 땡겨 봤을 때 22년 4조 4,900억, 21년 5조 3천억, 그리고 20년도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년도에도 4조 9천억을 했던 회사입니다. 물론 2019년도에는 6조를 했던 회사고요. 사실 잘 나갔을 때에 비해서는 아직 매출 회복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만 이 코스알엑스 인수가 굉장히 신의 한 수인 거는 이 영업이익 단에서는 이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과거의 이러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은 주가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라고 잠깐 보자면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실적이랑 이 주가를 같이 연동시키기 위해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2019년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최근에 24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출로 따지자면 이 4조 5천억이 22년도 실적이니까 22년도가 여기죠. 그러면 이 정도 선까지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까 매출만 보면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 보면 이 2019년도니까 지금 2019년도 뭐 주가의 고가라고 하면 여기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만큼 상승한다는 건 아니지만 24년도 지금 실적 컨센서스로 보면 매출일 때 그리고 영업이익일 때는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뭐 1%의 가능성도 가능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워낙 낮아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그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나 이런 부분으로도 꽤나 그 가파른 상승이 있었던 부분이 있죠.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있는가라고 보자면 사실 2019년도에는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이 19년도 하락은 이 중국과의 그 외교 문제가 있어서 뭐 하락을 했다가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 기대감이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가가 만들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20년도 초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이렇게 굉장히 깊은 하락을 하다가 화장품 업종이 이때 다 안 좋았죠.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래서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20년도 후반부터 이제 국내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를 시작하면서 이 중국의 코로나 리오프닝 이슈도 함께 같이 이 주가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앞으로의 그 마스크를 벗고 화장품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주가가 이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조금 안 나올 수 있다 우려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지선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에 하락이 뭐냐면 이 아모레퍼시픽에서 코스RX를 1조를 주고 M&A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은 바로 이 코스RX가 중국 이외에 이 화장품 선진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이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1조가 과연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괜찮은 이 정도의 지출이냐라는 고민에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은 이러한 중국발 이슈,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으로 이 주가 이 저점을 조금 다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실적 대비해서 이 주가가 저평가라는 인식에 이 주가의 상방이 조금 열려 있는데, 일단 52주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단기간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지만, 오늘 날짜에 이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이 해당 가격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과연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다음 이 고가까지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고가가 또 이전에 일종의 지지라인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의 그 주가 변동성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리스크는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날짜는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한 뭐 대체적인 뭐 개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트를 조금 뭐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소트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 흐름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영상을 전달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